안녕하세요. 저는 43, 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며 잘 산다고들 하지만 사실 저는 재래시장 생선가게 딸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 앞에는 늘 생선이 가득했어요. 살아있는 고등어, 손질 중인 갈치, 대야 속에서 펄떡이는 낙지까지. 엄마는 손에 장갑도 없이 생선을 만져 손톱 밑에는 언제나 비늘이 끼어 있었죠. 그 냄새가 싫었냐고요? 아니요. 전 오히려 그 냄새가 집 같았어요. 친구들이 비린내 난다며 저를 피해도 저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 냄새는 곧 엄마의 사랑이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 엄마가 말했어요. 얘는 생선 팔던 집 딸이잖아. 손에서 비린내 나지 않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창피해서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비린내 나도 돼. 사람 냄새만 잃지 마라. 그 말이 제 평생을 지켜준 문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저는 20살부터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팔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았죠. 새벽 시장 무거운 비닐 꾸러미를 이고 다니던 그 시절, 그때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지금의 남편을요. 그 사람은 깔끔한 셔츠에 늘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엔 제가 물건을 나르다 비닐이 찢어졌는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처음엔 불쑥 다가오는 그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날 진심으로 아껴줬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그가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라는 걸. 그리고 그 집안도 의사 집안이라는 걸요? 살짝 겁이 났어요. 시장 생선가게 딸인 제가 그런 집안에 어울릴까 싶었죠.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가족에게 처음 소개하던 날,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생선가게 딸, 그래도 사람은 착해 보여서 다행이네. 그 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말끝은 가시처럼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 손에 묻은 생선비늘 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시장에서 배운 끈기, 그게 내가 가진 어떤 자격증보다 값져. 그 말을 믿고 저는 그 집으로 시집 갔습니다. 믿었죠. 사랑이면 편견쯤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전이라도 붙이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아유, 그 손으로 괜찮겠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손이라네요. 생선 손질하던 손, 비린내 나던 손, 시장딸의 손. 저는 껄끄럽지만 애써 웃었어요. 이젠 장사도 안 해요. 깨끗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깨끗하단 건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이력이야. 그때 옆에서 조용히 차 마시던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제가 붙일게요. 형님은 설거지 같은 걸 하시는 게 빠를 듯. 저요, 참으려 했어요. 진짜 참으려 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다 들리게 말하셨어요. 어차피 그 손으로 생선도 썰고 비늘도 벗기고 고무장갑 안 끼는 집안이라 그런 일엔 익숙하겠지. 웃음 터트리는 동서. 차 마시면서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요즘엔 생선도 위생장갑 끼고 만지는데 형님은 생으로 하셨다니 대단해요. 기름 튀는 팬 앞에서 나는 고개 숙이고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기름보다 더 뜨거운 수치심이 제 얼굴에 튀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타임. 시어머니가 대놓고 선언했어요. 우리 집 여자들 중에 의사 집안 아닌 사람은 세진이뿐이니까 그 손으로 설거지 좀 해. 동서는 수술도 해야 하잖니. 근데요, 동서 전공은 피부과도 아니고 영상의학과예요. 손으로 수술도 안 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 집에서 내 존재가 그냥 생선가게 딸인 것 같아. 그 사람은 꼭 안아주며 말해. 내 엄마랑 동서가 틀린 거야. 넌 시장에서 살았지만 사람으로 살았잖아. 그래도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손이 떳떳하지 않았어요. 그 따뜻했던 생선가게의 냄새가 그날따라 너무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 저희 부부가 직접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을 빌리고 음식도 제일 좋은 걸로. 그런데 그날 잔치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결국 엄마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잔치 시작 전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깔끔하게 다려입은 한복에 머리도 정갈하게 올리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인사도 안 하고 쓱 쿨더니 옆에 앉은 친척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 비린내 나는 손으로 낳은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그리고는 들리게 말했어요. 저 손으로 생선 잡다가 의사 아들 며느리 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뭐? 하객들이 속닥이자 동서가 큰 소리로 받았습니다. 그런 손으론 생선은 몰라도 사람은 못 다루죠. 그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손은 예전처럼 비늘 자국 하나 없었지만 그 말에 다시 차오른 자국 없는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처럼 훌륭한 집안에 시집 온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장서 생선 팔던 분도 계시니 우리도 참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산 거랍니다. 허허. 순간 공기가 식었죠. 제 손은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잔치장 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안경, 바로 병원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행사장으로 들어오더니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곧장 제 엄마 앞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 여사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해주신 기부 올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잔치장은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잔치장이 멈췄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병원 이사장이 연회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야? 라며 수군거렸고 시어머니는 그 순간 어깨를 쭉 펴더니 말했죠. 어머, 병원 이사장이시네. 윤호 아빠랑 잘 아시잖아. 여긴 우리 잔치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곧장 엄마 앞으로 걸어가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이 자리에 직접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잔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 묻습니다. 김 여사요? 우리 며느리 엄마 김 여사요? 이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희 병원의 정기 기부자시고 지난 3년간 기부 총액만 3억 2천입니다. 매년 1억씩 정기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동서가 웃으며 말을 끊었죠. 아니 설마요. 생선 가게 하신다는 분이요? 그때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생선 가게 하시는 분? 지금 김 여사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김 여사님은 대구 칠성시장 3대 도매업체 대표로 현재 수도권의 소매업체에 물건을 제공하시는 분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연매출은 9억 이상의 건물 포함 자산은 약 70억 원 이상은 되시는 분이시죠. 혼자 그걸 전부 일궈내신 사업가이십니다. 이 병원의 VIP 기부 조건 중 하나인 사회공헌과 지역 고용 기여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부액으로 매년 아픈 아이들의 심장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잔치장 전체가 조용해져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생선을 팔아서 어떻게 그런 돈이 나와요? 엄마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생선이요? 예, 팔았어요. 손에 비늘 묻히고 새벽부터 장 보고 내 손으로 썰어서 포장했죠. 그 손으로 내 딸 대학은 못 보냈지만 세상 보는 눈은 키워줬어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그럼 그동안 VIP 대접받았다는 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그 사람은 내 장모님이고 내 인생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사장님의 말이 끝나고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생선 가게가 무슨 생선 팔아서 70억 자산이 말이 돼? 동서는 옆에서 귓속말했죠. 형님이 속인 거예요. 진작에 돈 많은 거 알면서 우리 망신당하게 냅둔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누구를 무시한 적 없어. 자식이 의사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죠. 아니에요. 앉으세요 다들. 손님들이 웅성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만류하다가 남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윤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칠순잔치야. 단상에서 내려온 남편은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엄마 칠순잔치였어. 그런데 엄마는 오늘도 엄마 입으로 누가 제일 잘났는지 자랑하느라 바빴지. 정작 엄마가 무시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장모님이었고 내가 의사라고 자랑스러웠다고? 그럼 왜 엄마가 아닌 장모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했을까? 엄마 그 이유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 말도 못했고 동서는 입술만 씹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걸로 정말 끝입니다. 앞으로 제 아내, 제 아이, 그리고 저의 인생에 엄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 잔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적이 감돌아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봐온 엄마는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족을 다 잃은 거야.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내 엄마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손으로 보여주셨잖아.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그 누구와도
시댁 관련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 메시지, 명절 인사 전부. 남편은 엄마 번호부터 카톡, SNS까지 전부 차단했어요. 어차피 나를 자랑거리로만 쓰던 사람이었잖아. 그 한마디로 정리됐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문? 시어머니와 동서가 다니던 병원에서 나왔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간 게 아니라 잘렸다고요. 처음엔 안 믿겼어요. 의사 아들 엄마 코스프레하며 하루 종일 의사 며느리 자랑하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칠순잔치 이후 조용히 내부 평가 보고서를 정리했대요.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업무외적 행위로 기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이 조항이 적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나가게 만든 거죠. 공식적인 해임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다들 아는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 며느리 동서는 개인 병원 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투자자는커녕 같이 일할 의사조차 구하지 못해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지내는 집에서 가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수신 차단.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까지 왔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 밖에서 계속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잘못했어. 나도 이제 외로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그저 손주 얼굴만 좀 보자.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외로움이 예전에 당신이 우리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날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 했던 사람은 가장 쓸쓸하게 내려앉아 시장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 가장 따뜻한 손으로 남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엄마는 시장에 나가요. 손질한 생선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오전 장을 본 단골 손님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죠. 장모님, 이제 좀 쉬세요. 남편이 말하면 엄마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손이 멈추면 내 삶도 멈추는 거야.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릴 적 그토록 부끄럽던 그 손, 비늘이 박혀있던 손, 비린내가 나던 손, 물기 묻은 장갑 하나 없이도 든든하게 무게를 버티던 그 손이 내 인생을 만들어낸 손이었구나.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의사 집안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시장 생선가게 딸입니다. 제 인생은 그 손에서 시작됐어요. 남편도 아이도 이제는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지탱한 건 팩도 타이틀도 아니었다는 걸. 그저 묵묵히 냄새나고 투박했던 엄마의 진짜 손 한 쌍이 세상 어떤 권위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강했던 거예요. 요즘은 동네 재래시장에 청년 창업가들도 들어오고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비린내 난다고 고개 숙이지 마. 그 냄새는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그 사람의 직업, 집안,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진심은요, 말도 옷도 배경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 그 손이 다룬 무게가 말해줍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손보다도 우리 엄마의 손이 제일 아름답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비린내 나는 손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딸의 사이다 복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치.